만약 당신이 쉰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남은 인생이 조금씩 달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연기를 해왔고 그보다 더 오래 사람을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어떤 사람은 왜 얼굴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왜 쉰이 넘기도 전에 눈빛이 메말라 버리는지 그 이유를 나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지. 나이가 들면 외로운 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곁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쉰이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더 얻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사람도 관계도 말도 감정도 하나씩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고 잘못된 관계도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쉰이 넘으면 다릅니다. 이 나이의 상처는 밤에 잠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며칠 가고 사람 하나가 몇 해를 괴롭힙니다. 나는 수많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 아픈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하고 할 말이 많은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아직도 곁에 두고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이제 와서 끊기도 뭐해서 그래도 나 말고는 저 사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합니다. 쉰이 넘어서까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서입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리죠. 떨어뜨리지 않으면 겨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쉰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그건 정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외로울까봐, 아무도 남지 않을까봐.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스스로 곁에 묶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요보다 훨씬 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늘 피곤하게 만들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집에 돌아와 한숨부터 나오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겁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나이에만은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쉰 이후의 삶의 질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곁에 두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조용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쉰이 넘은 지금 이 말만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무에게나 함께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쉰을 넘긴 뒤에도 곁에 두고 있으면 당신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알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알아보는 눈보다 사람에게서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말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늘 무겁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식탁 위에 음식이 있어도 이야기는 늘 세상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세상은 다 썩었어. 사람 믿을 게 못 돼.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 말들이 무서운 이유는 틀려서가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은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굳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 듣는 말의 모양을 담습니다. 쉰이 넘은 뒤에도 이런 말 속에 오래 머물면 희망은 말라버리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숨이 답답해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을 찾는 이유가 늘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의 안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마지막 순서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역할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쉰이 넘은 뒤에도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이제 소중합니다. 그 하루를 남의 한숨으로 채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나이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건 힘들지?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 젊었을 때나 가능하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리지만 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접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늙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쉰이 넘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체력이 아니라 자신을 작게 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곁에 있는 사람이 건네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마음이 늘 긴장합니다. 괜히 한 말을 되짚게 되고 조용히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평온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이 늘 연기를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괜찮은 척, 밝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척, 스스로를 꾸며야 하는 관계. 쉰이 넘어서까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숨겨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피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있는 그대로 숨 쉴 수 있는 사람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이 다섯 가지 사람들 때문에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분명한 사건도 없었지만 그저 오래 견디다 보니 마음이 닳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사람을 끊는 것이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얘기에서는 이런 사람들 곁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외로워지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유난히 지쳐있는 날,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 말입니다. 쉰이 넘은 사람들의 피로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젊을 때 상처는 울고 나면은 가벼워졌고 하루 자고 나면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처는 다릅니다. 조용히 쌓이고 말없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쉰이 넘은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기운이 없어.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자꾸 가라앉아. 그 말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아온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곁에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내려놓을 자리는 없는 상태.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만 있는 상태. 이것이 쉰 이후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고독입니다. 특히 늘 참아온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분위기를 위해 말을 삼켜온 사람들, 이제는 그 참음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나이 탓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이 쉴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늘 긴장해야 하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속으로 몇 번이나 고쳐 말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모시킬 뿐입니다. 신이 넘은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서서히 자존감을 깎아냅니다. 큰 모욕이 없어도 작은 무시가 반복되면은 사람은 자신을 점점 작게 접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은 많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자기 자신을 탓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픈데 자꾸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그만큼 사람은 관계 앞에서 자기에게 가혹해집니다. 또 하나, 신 이후의 외로움은 존재의 불안과도 연결됩니다. 쓸모 없어질까봐, 잊힐까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곁에 두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는 사실보다 아프다는 사실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픔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데려갑니다.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결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아팠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아픔을 안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 이후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덜 아픈지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신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붙잡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내려놓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도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아직 이 자리에 있는지.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쉰이 넘은 사람에게 설명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해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연락에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부탁에 이유를 대며 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그 한마디면은 충분합니다. 말을 줄인다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줄였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끝까지 남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무처럼 이어온 만남들입니다.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 더 피곤해진 사람들, 그 자리에 없으면 괜히 죄책감이 드는 관계들, 그 죄책감은 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쉰이 넘은 뒤에도 습관 때문에 자신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또한 조심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를 낮추는 말들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다 늦었지, 나 같은 사람이 뭘.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쉰 이후의 삶은 크게 이루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존중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을 말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선 넘는 말을 할 때 예전처럼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면 됩니다. 대꾸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이 넘은 사람의 품격은 이기는 말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온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늘 긴장하는 삶보다 몇 사람과 함께 숨이 편한 삶이 훨씬 낫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없이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관계 하나면 쉰 이후의 삶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는 벌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쉰 이후의 삶은 세상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삶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을 편안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뒤 어떤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쉰 이후의 삶은 느릴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려 합니다. 쉰을 넘기고 나서의 삶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잘 살아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말도 놓치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워야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년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놨는지가 보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주변이 조용합니다. 사람이 적고 말이 많지 않고 표정에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쉰 이후의 평온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선택들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한 선택,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로 한 선택, 이해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기로 한 선택들, 그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당신의 인생은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야 마음이 깊어집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비로소 후회가 줄어듭니다. 조용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런 날들이 쉰 이후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고 마침내 자기 자신만 남는 것.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화해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곁이 조금 조용해졌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는 당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쉰 이후의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나는 이 말을 누군가를 밀어내라고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쉰 이후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무에게나 소모될 만큼 하찮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